네, 힘들게 공무원이 됐는데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됩니다. 60세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을 그만두면 후회하게 될까요? 40대에 세후 176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현타가 옵니다. 생활비를 대고 나면 남는 돈은 100만 원. 적금은 들고 있는데 종잣돈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때마침 8년 전 그만둔 사기업에서 이직 제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받는 공무원 월급보다도 매달 23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돌잡이 애를 어린이집에 도저히 못 보내겠어서 돈 잘 벌던 회사를 나왔습니다. 엄마 손에 크는 아이의 행복과 얇고 길게 갈 수 있는 60세 정년을 생각하며 감사하게도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200만 원도 되지 않는 월급, 그리고 심야 근무가 많아 체력적으로 지치더라고요. 남편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 15년째 근무 중인데 연봉이 10년 전과 같아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전전 근무할 때 연락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전 직장에서 다시 함께 일해보자는 이직 제의를요. 이직하게 되면 월급 세후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달 300만 원씩은 현금을 모을 수 있게 돼요. 저만 본다면 미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아이를 위한 결정이 맞을까 싶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온통 회사에 쏟게 될 상황이 눈에 너무도 보입니다. 심지어 성실하게만 직장 생활하는 건 허구다. 회사가 나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니 투자 공부를 할 여유가 있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아쉬움과 시간의 촉박함, 그리고 조급함이 저를 막 안달나게 해요. 지금 실거주하는 인천 아파트를 팔고 목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근로소득을 모은다 해도 시장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습니다. 10년, 20년 안에 월급팁이 10억 달성기에 나온 분들처럼 자산가로 일어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제 상황이라면 너바나님, 코코드리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박봉의 공무원직을 계속 하실 건가요? 아이의 행복을 뒤로하고 월 소득을 늘리기 위해 이직을 택하실 건가요? 실거주집이 계속 안 팔리면 투자 시기도 미뤄진다고 봐야 할까요? 42살 투자로 집안을 일으키고 싶은 일하는 엄마 드림. 네, 이렇게 지금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 40대 맞벌이 부부이시고요. 공무원이시지만 연금 있는 공무원. 이제 월급을 좀 많이 주는 사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게 어떤지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는 실거주 매도 여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지금 시기가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예전에는 좋아했잖아요. 주변에서도 공무원 됐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봤더니 공무원 경쟁률이 40년 만에 거의 이제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고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 뭐 철밥통이다, 뭐 연금 나온다 하고 하지만 사실 공무원이 요즘에 좀 가성비가 안 나와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공무원이. 그쵸. 왜냐면 시험을 보잖아요. 맞아요. 경쟁률이 그래도 아직까지 있는 편이고. 근데 들어가서 이제 월급이 이제 너무 많지 않으니까, 적으니까. 그리고 이분도 아까 오셨지만 이분도 공무원 들어가면은 워라밸 지켜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네, 들어가니까. 그 인풋 대비 이제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이 옛날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랑 사실 좀 비슷한 정도예요. 그래서 일부 젊은 공무원분들 그러더라고요. 그냥 국민연금 바꿔달라고. 퇴직금 받고 싶다고.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메리트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공무원연금이 좀 개정됐어요. 한번 개정돼가지고, 정확하진 않는데, 2010년도 중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사실은 저도 이 사연을 좀 약간 좀 공감을 좀 많이 돼요. 네. 왜냐면, 저도 예전에 제가 회사를 공기업을 다녔거든요. 예, 그 간 이유가, 공기업이 사실은 연봉도 많고, 맞아요. 좀 워라밸이 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취준생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되게 무력감에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되게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너바나님은 뭐든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니, 왜 너만 돋보이려고 하냐.
예, 뭐 사실은 너 열심히 해서 성과 내면 뭐 이게 그거 누가 알아주는 줄 아냐 뭐 그렇게 좀 약간 주변에서 이제 어머, 많이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 진짜 그때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그렇게 꾸사리를 먹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을 받지 못할 방정. 너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고. 너무 뭐 이렇게 선배들 제끼고 먼저 뭐 하려고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더 일을 안 하고, 저는 남들보다 더 일이 많이 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성과는 팀장이나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고,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일부 또 그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상사들 그쵸, 중에 좀 속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좀 손해 아닌가?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득 아닌가? 그래서 일을 좀 약간 안 하기 시작하면서 일을 안 하게 되니까 또 편할 줄 알았는데 또 되게 무력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투자 공부를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좀 회사를 나왔어요.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공기업이고, 그쵸. 누구나 가면은 뭐 신의 직장이라고 말을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공기업이. 네. 연봉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나올 때 그랬어요. 선배들이. 여기가 힘들지, 전쟁이지, 나가면 지옥이다.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나온 다음에 2년 뒤에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후회한 이유가, 좀 내가 너무 늦게 나왔다.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기업의 안정감 때문에 그 안정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오히려. 네, 의외인데요. 대체적으로는 나가면 지옥이야. 막 이래서. 아니에요. 되게 근데, 불안감이 큰데. 근데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조금 이제 제가 경쟁을 좋아하고, 좀 더 진취적이고, 제가 열심히 하면서 좀 일에 좀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면 좀 나오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또 이제 아닌 경우는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저 개인적 사견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준비가 더 돼 있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서도 좀 뭔가 성과 이루기가 쉽지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조금 지금 공무원인 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맞아요. 월급도 되게 조금씩 오르고, 이게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좀 평생 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느낌? 또 이 월급만으로 희망이 되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라의 국정에 도움이 되는 나가 뭔가를 한다는 그런 거가 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반대로 사실은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은 요새 민간 기업이랑 되게 연봉 차이가 많이 나요. 이분도 사실은 지금 2배 차이 낸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박탈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코님은 어떠셨어요? 코코님은? 장단점이 있죠. 사기업도. 월급을 많이 주는 만큼 업무 강도가 세고, 또 제 주변에 또 이제 대기업 다니던 친구들도 같은 경우 보면은 육아휴직을 이제 어렵게 썼는데, 복직을 하고 나니까 책상의 자리가 이제 바뀐 거죠. 그래요? 네, 원래는 이쪽이었는데 이제 저 구석탱이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일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월급을 많이 받는 만큼 퇴직도 빠르다. 근데 저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 뭐냐면 정말 때려치고 싶으니까 빨리 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 나 더 이상 이거 다니기 힘드니까 빨리 내가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빨리 느끼게 되고 그 대안을 찾는 거에 있어서 좀 빨리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너만이 보시기에 이분은 그러면 공무원으로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직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부분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400만 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사기업으로 가면? 그럼 내가 그러면 사기업 가서 몇 년 근무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사기업 가서 만약에 400만 원 받는데 10년 근무할 수 있다. 400만 원 곱하기 12, 그럼 4,800에 10년에 4.8억이거든요. 근데 공무원 지금 20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게 뭐 이렇게 연차에 따라 올라가겠지만 사기업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200만 원인 거에 곱하기 이제 1년 하면 2,400이잖아요. 네. 그러면 10년 하면 2.4억, 20년 4.8억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사기업을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분은 사기업에서 받는 연봉이 더 클 거예요.
사실 공무원연금이 요새 좀 약간 애매해져서 오히려 퇴직금이랑 합치면은 퇴직금 국민연금 합치면은 사기업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사실은 저는 사기업을 택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분이 시간을 10년을 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무원은 어쨌든 내가 9 to 6에 거기에 매여져 있어야 되니까 내 시간을.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충분히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수 있거나 내가 뭐 월급에 투자해가지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럼 빨리 나오세요. 만약에 이분이 경쟁보다는 워라밸이 좋고 안정적이고 가늘게 사는 걸 좋아한다. 네, 그런 분이면 저는 사실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코크님 얘기대로 사실 저도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이제 자기 주변에 선배들 50대 많지 않으니까 자기도 이제 뭔가 그쵸. 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 그쵸. 근데 진짜 막 나와서 프랜차이즈 이런 걸 많이 고민하더라고. 근데 그런 말 들을 때는 조금 마음이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이 정답은 본인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분이 그렇게 또 마지막에 물어보셨어요. 뭐 이제 투자를 잘하려면은 공무원이 좋냐 아니면 사기업 가는 게 좋냐. 네.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바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자들을 이제 많이 성과를 내게 하셨고 그 직업도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다양해요. 그럼 그 중에도 분명히 뭐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사기업도 있고 그런가요? 어때요? 그 직업에 어느 정도 정말 재밌는 네. 게 그러니까 공무원, 공기업 이렇게 안정적인 분들과 사기업인 분들이 딱 5대5예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분들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분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공무원이니까 월급이 작아. 아니면은 또 사기업 다니는 직원이 나는 사기업이니까 시간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투자에 성공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장점만 봐요. 나는 공무원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사기업보다는 조금 퇴근을 일찍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임장을 좀 더 많이 다닐 수 있어. 그렇게 하거나 사기업인 친구들은 이제 월급을 좀 더 모아서 투자금이 더 생기고 주말 동안 야근해서 내가 좀 그 안에서 장점을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제가 볼 때 공무원, 사기업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무원도 경험해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민간기업도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내 마음이 끌리는 거가 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인생 길지 않다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나한테 맞는 게 뭔지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맞는 거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코코님도 저한테 예전에 퇴직하는 거 물어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제가 코코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만둬라, 그만두지 말라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코코님한테 종이 한 장에 A4지 한 장에 내가 그만두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를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봐라. 네,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인 다니는 거에 편익, 그리고 내가 치료할 대가 비용, 내가 사기업을 이직했을 때의 편익, 그리고 비용, 이거를 종이에다 정리 한번 쭉 해보시면요. 맞아요.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심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 사연 주신 분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고 공무원 맞아요. 시험까지 준비할 정도로 그렇게 좀 아이에 대한 그게 좀 되게 크신 애정이, 것 같아요. 사랑이. 과연 이분이 사기업에 가셔서 금액적으로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또 아이 케어하는 부분은 그만큼 또 이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자가 빨리 되고 싶었어요. 저라면 사기업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데 또 가치를 둔다면 오히려 좀 늦게 가더라도 공무원을 하면서 돈은 좀 천천히 모여지더라도 여유 시간을 갖고 네, 좀 여유 있게 아이도 좀 생기면서 그러면서 또 돈 모아서 또 이제 투자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써봐야 돼. 사실 저희가 경제 방송이지만 네. 사람마다 이제 중요시하는 맞아요. 가치가 달라서 네, 그럼요. 아이나 이제 또 행복을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서 맞아요. 본인이 더 큰 가치에 있는 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네. 고민이 많으시죠?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맞아요. 근데 어디에 이제 더 크게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네.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럼 그 외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또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실까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굴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고 합의는 했어요. 이 집을 팔고 이제 뭐 갭 투자를 하건 뭐 다른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했는데 집이 일단 안 나가는 상태여서 계속 지속이 되니까 조금 지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이제 마음을 좀 잡아야지 하면서도 좀 약간 좀 조급한 마음이 좀 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계속 이제 임장도 다니고 이제 하고는 있는데 계속 하면서도 이제 뭔가 나를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주변에 그런 것들이 조금 없으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예, 남편 모르게 조금 계속 공부하는 부분도 조금 지치는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일단은 일하는 엄마님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하는 어머님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년에 지금 그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세요?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요? 지금 현재 투자금은 얼마나 있으세요? 그 실거주 자산 빼고. 투자금이 아파트 빼고는 지금 현금으로 제가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네. 사실은 제가 네. 그 보유하신 아파트를 좀 봤는데 네, 그 네. 인천에 그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지역은 현대 네.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맞아요. 네. 네, 가격이 단기간에 네. 되게 많이 좀 급락한 상태고 네.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앞으로 2024년까지 공급이 많아요. 입주 물량이 많아서 네. 제가 볼 때 2025년 정도 돼야지 시장이 나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버틸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종전에도 사실 인천이 되게 단기간에 급락하고 또 이제 10년 정도 가격이 정체가 됐거든요. 네. 네, 근데 10년간 그러니까 급락하고 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가격이 제가 볼 때 팔기는 좀 약간 아깝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라면은 한 4년에서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도 안 좋은 시기고 앞으로 2년도 안 좋은 시기인데 본인이 매도하고 싶어도 이렇게 매도하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이 지역 특성상 막 되게 수요가 되게 많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하락장에서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들은 좀 잘 안 팔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저라면 그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에 좀 약간 되게 여러 군데 뿌렸어요. 네. 매도는 그 단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단지 특히나 이 아파트보다 비싼 단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부동산을 연락해가지고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약간 뭐 사실 전단지도 만들었었고요. 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안부 인사하는 거예요. 사장님 잘 지내세요? 뭐 요새 별일 없고요. 뭐 손님은 좀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장님한테 저희 집 언제 빠져요? 뭐 잘 빼주고 뭐 그런 얘기 안 하더라도 자기 아세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러면은 그렇게 일하는 엄마님께서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사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사람의 인지상정이라서.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저는 일하는 분께 제가 아까 왜 가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사실 지금 6천만 원의 투자금이, 현금이 있으세요. 그러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일하는 어머님께서 지금 공부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를 사면 돈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늘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돈이 있으면 되게 좋죠. 투자금이 많으면. 돈은 무기예요. 하락장이 온다 할 때도 되게 투자할 때도 많고 되게 좋아요. 근데 내가 돈이 있는데 투자 통찰력이 없으면 그 돈은 흉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재작년에 주식을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돈이 있었던 분들이 만약에 많이 샀으면 그 돈이 있어도 사실 그 활용을 잘 못한 거잖아요. 지금 손실 많이 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일하는 엄마님이라면 지금 제가 볼 때 되게 너무 잘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하신 부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잘 하셨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신 6천만 원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사실은 좀 투자 공부 혼자 하니까 좀 많이 힘드시죠? 네.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세요? 이게 계속 하고는 있는데 뭔가 맞아요. 이렇게 나아가는 기분이 들지 않는
많더라고요. 그리고 임장도 계속 혼자는 나가고 있는데 맞아요. 확실히 안 좋은 곳은 정말 안 좋은 게 보이는데 좋은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두 개, 두세 개를 추스려내는 작업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다닐 때마다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게요, 이라모님. 이게 투자가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뭐냐면, 그 영어 할 때, 영어 귀 뚫을 때랑 비슷해요. 네. 그 처음에 영어 저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영어 공부할 때 계속 매일 CNN 듣고 했는데, 아니 프렌치 같은 영화 보고 했는데, 드라마 보고 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네. 근데 신기하게 어느 순간에 딱 뚫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라마님도 나중에 이렇게 막 임장 가서 막 좋은 물건 이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어느 순간에 이 물건 괜찮은 물건이구나. 이 물건 사면 돈 되겠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 느낌적인 느낌이. 뭐라고 사실 그 과정 안에서는 참 답답하고 힘든 것 같아. 뭔가 되게 깜깜한 터널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에 그 딱딱하고 좋은 시기가 오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가 혼자 임장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월부에서 이제 하시면은 그 카페나 저희 강의 들으시면은 조모임 같은 거 하시거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중요한 게 그 조모임을 하시다 보면은 그 조에서 재수강하시고 이러신 분들 중에 한 명이 좀 약간 뭐 월부학교를 다니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같이 가야 돼요. 임장도. 만약에 이라마님께서 갔을 때 되게 좋은 물건 같아요. 근데 좋은 물건인지 안 좋은 물건인지 판단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분 물어봐야 돼요. 이거 투자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이라마님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이 되신 분들은 딱 보면 이게 좋은 물건인지 안 좋은 물건인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라마님 제 강의 들으셨나요? 아니요. 클릭을 되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 안타깝냐면, 제 강의 때 제가 알려줘요. 투자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전세가율은 얼마 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는 얼마 이상, 뭐 그런 걸 알려줘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뭐 살 때는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살 수 있는데 나머지 살 수 없다, 이런 거 알려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라마님은 지금 매도하면은, 조금 그 돈을 가지고 좋은 투자하시기가 조금 좀 걱정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일하는 엄마님이라면 이 집을 좀 더 가져갈 것 같고 좀 투자를 같이 하는 동료를 두시고 뭐 튜터분들이나 뭐 이제 저희 에이스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곁에 두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또 본격적으로 또 투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또 그런 또 시간적인 또 그런 부분이 또 상당히 또 부족하실 거예요. 그때는 남편분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육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도와주셔야 돼서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분하고 사이도 잘 좋으셔야 되고 저도 만약에 동료들이 없었으면은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좀 지속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혼자 하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다가 말아버리고 또 힘들면 또 지치니까 또 이제 쉬었다가 또 안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예전에 공부했던 거 다 까먹어버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계속해서 또 이쪽으로 목표를 하고 계시다면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보니까 지금 일하는 엄마님은 공무원 시험도 진짜 몇 개월 만에 맘먹고 합격하시고 능력자예요. 그리고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그 전 직장에서 그래도 8년 지났는데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직장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일하는 엄마님은 정말 되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잘 결정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